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요즘 이츠의 안녕이란 곡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푸른색의 표지에 걸맞게 청량한 음색과 멜로디가 며칠 전부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사가 가장 좋았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이와 하는 대화 같으면서 다시 보면 처음 만난 이와의 대화 같기도 합니다. 노래 제목이 안녕인 이유도 이와 연결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말은 누군가를 만나서도 하지만 헤어지면서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테지만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만나자고 하는 가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만나고 헤어진, 그리고 만나고 헤어질 인연들을 생각했습니다. 한때나마 나의 영역의 일부였던 이들을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닿지 않는 안녕의 바람을 담아 노래를 곱씹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사람이 있나요? 오늘 뭉땅 다락방에서 다룰 책은 박서련 작가의 소설 마법소녀 복직합니다입니다. 37화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책의 제목이실 겁니다. 37화의 스크립트를 쓰면서 복직합니다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소설을 읽게 됐습니다. 주인공이 왜 복직하게 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은퇴합니다를 들으신 분들이거나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제도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은 아주 친절하게 지난 이야기를 세 문단으로 요약 정리한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저도 청취자분들 중 기억이 흐릿해지신 분들을 위해 짧게 은퇴합니다를 요약해보자면 주인공은 리볼빙 카드빚 300만 원을 갚지 못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언의 마법소녀 아로아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마법소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시간의 마법소녀라고. 그 날을 기점으로 나의 능력을 각성하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불행히도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시간의 마법소녀로 각성하게 됩니다. 시간의 마법소녀와 대치를 하게 되며 나는 능력이 각성하게 되지만 이로 인해 모든 마법소녀의 능력이 일부 소실됩니다. 주인공은 그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마법소녀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실 제가 다락방에서 다룬 줄거리는 시간의 마법소녀가 주인공이 아님을 깨닫는 장면까지입니다. 그래서 복직합니다를 다룰 때 제 팟캐스트만 들으셨던 분들은 앞선 내용이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최대한 이를 고려하여 매끄럽게 다듬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될진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도하고 어떻게든 수습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마법소녀 복직합니다의 전반부 내용을 요약하고 2부에서는 감상평을 비롯하여 이야기를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전국 마법소녀 협동조합 의장실 안, 나와 아로아, 열리지 의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열리지 의장님은 은퇴를 허용한 기억이 없다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양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은퇴 의사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 마법소녀로 각성했지만 이 능력은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몰라서 마법소녀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아로아와 의장실에 찾아오기 전 어느 정도 예행 연습을 한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리지 의장은 아직 다루는 법을 익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능력을 연마할 시간과 멘토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마법소녀를 저지하고 세상을 구해낸 건 맞지만 공짜로 얻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시간의 마법소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마법소녀들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의 마법소녀였던 아로아마저 지금은 그저 촉이 신기하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마법소녀들이 능력을 잃었는데 블랙카드인 내 마구를 휘두르며 마법소녀 활동을 한다는 건 나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장님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양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로아로부터 의장님의 고집이 어느 정도인지 어렴풋이 들었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열리지 의장은 현재 전국 마법소녀 협동조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의장은 새로운 마법소녀들을 영입하거나 전마협의 세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사정을 봐줄 순 없는지 부탁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로아를 쳐다봤습니다. 이 상황은 예측했던 수많은 시나리오에는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로아는 하얗게 질리도록 깨물고 있던 입술을 열고 나를 향해 부탁하고 싶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전마협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인류의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존재 의의가 분명하니 전마협을 마법 소녀들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로아가 이미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걸 느끼며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지만 맞는 말이었기에 내 주장만을 고집할 순 없었습니다. 한참의 생각 끝에 간신히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은 시작됐습니다. 줄자 모양의 마구, 판타스틱 레인보우 롤러를 사용해 공간을 만들거나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최이진이 훈련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최이진도 능력을 소실했지만 이전까지 전마협의 에이스였기에 훈련을 하기에 알맞은 상대였습니다. 최이진을 비롯하여 아로아와도 훈련을 함께 했고 점차 손실을 최소화하며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카드 빚도 갚고 생활은 유지해야 했기에 주말에는 PC방 알바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알바와 조합 일, 아로아와의 약속도 없는 날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시계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에 일본의 주얼리 스쿨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은 더운 날엔 시원함을, 추운 날엔 따뜻함을 제공해주는 아주 멋진 공간이었기에 에어컨도 없는 반지하 집보다 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도서관 서가 사이를 헤매던 도중 책장과 책장 사이에 문틀이 나타나더니 그 안에서 아로아와 손을 잡은 최희진이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문 너머에는 낯선 공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현장 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의장님이 있는 걸로 보아 꽤 심각한 상황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공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구토를 하거나 쓰러져 있었고 소방대원들은 그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을 목도하자 겁이 나서 나까지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장님은 빠르게 작전을 공유했습니다. 희진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공간을 확보한다. 안전한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 구조 대상을 모으고 의장이 만든 도구로 공간의 대기를 정화하여 피해자를 최소화한다. 의장님은 곧이어 나를 보며 공장 안의 모든 생물이 구조하는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버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나는 능력을 사용했고 성공했다는 의미로 마구인 카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희진과 희생자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스 누출의 시작점을 발견했는데 꼭 누군가가 일부러 누출을 유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찝찝함이 느껴졌으나 어찌됐든 사람들을 구했으니 나는 해냈다는 기분을 조금은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머지않아 터졌습니다. 초반에는 전마협과 마법소녀가 인명피해 없이 화학공장 유독성 물질 누출 사고를 해결했다는 우호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내 얼굴이 알려지고 동네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몇 생겼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부끄럽지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누출사고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났으나 누출된 물질로 발생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마법소녀라는 것들이 뭔가 이상한 수작을 벌인 것이 분명하다고 성토하는 글이었습니다. 원본 글은 곧 삭제됐지만 그 파장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의장님은 이로 인해 간담회에 참석했고 전마협이 받기로 한 기업 사례금을 전액 피해 보상금에 더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공덕역 대형마트에서 의도치 않게 인형 알바를 하고 있던 도중 아로아가 찾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아로아는 같이 며칠 어디를 다녀와야 한다며 갈아입을 옷을 몇 벌 챙겨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허둥지둥 큰 가방에 옷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아로아는 열리지 의장님이 만든 마력 보충용 배터리라며 예쁘게 생긴 조약돌을 내 손에 쥐어주곤 서둘러 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포항이었습니다. 아로아는 내게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은 고풍스러운 피리 소리와 함께 폭포를 비롯한 자연 풍경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붓글씨로 화면을 수놓는 자막이 나오더니 산수화가 그려지고 어떤 소녀의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소녀가 뒤돌아 얼굴을 드러내려던 순간 펼친 손바닥에서 뻗어나온 여러 줄기의 빛이 화면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법소녀냐는 나의 물음에 아로아는 진짜 마법소녀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게시자의 이름은 극동 마법소녀 전진본부였습니다. 아로아는 예전에 마법소녀 박람회에 갔을 때 종교단체라고 주의를 줬던 곳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법소녀 사유화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곳이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니 마법소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변신을 선보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변신 장면같이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던 소녀의 얼굴이 나왔으며 그 얼굴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로아는 영상을 끄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며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름 안지야, 나이 17세, 마법소녀 사유화에 반대하는 극동 마법소녀 전진본부에서 우주 유일의 진정한 마법소녀라 주장하는 인물, 능력 미상, 소속 단체 내에서는 통칭 모든 것의 마법소녀라 불림. 이 단체가 어딘가 음습한 기운을 풍기고 있으며 아로아와 내가 깊게 연루될 것만 같다는 느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로아는 왜 나와 이곳에 가려는 것인지, 모든 것의 마법소녀라 불리우는 17살의 안지아는 어떤 존재인 걸까요? 마법소녀 복직합니다는 은퇴합니다의 결말에서 곧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후속작이 있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몇 없었어서 조금 생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몰입이 금방 되었고 전작에서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되는 지점이 많아 좋았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능력을 다루기 위해 훈련하는 내용이 앞에 배치되어 있는데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듯한 느낌을 주어 흥미로웠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주인공의 마법 능력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눈앞에 생수병을 가져다 줘 라고 부탁하면 신용카드가 빛이 나면서 생수병이 나타납니다. 그 대가로 주인공의 통장 잔고에서 생수병 값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마법소녀를 저지하기 위해 주인공이 각성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마법소녀들의 능력을 대가로 시간의 마법소녀 능력을 앗아간 것입니다. 능력의 첫 사용이 마법소녀들의 능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주인공은 은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구성이 깔끔해서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로도 충분하다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복직합니다를 읽으니 왜 시리즈물이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시즌제로 이어가는 작품들을 보면 첫 시리즈의 감동과 재미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 주는 그 강렬한 인상은 모든 창작자들이 넘어야 하는 산일 것입니다. 책도 그와 비슷하리라 생각해 왔는데 마법소녀 복직합니다는 개인적으로 처음을 잘 넘긴 소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소한 떡밥을 놓치지 않고 후속편에서 잘 활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1편에서 아주 잠깐 나왔던 단체가 2편에 등장하는 걸 보고 전작이 생각남과 동시에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의 마법소녀라니 대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 혹은 진짜 마법소녀가 맞는지 등등 책을 손에서 뗄 수 없게 만드는 지점들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를 일깨우는 캐릭터들이 여럿 등장하면서 만족스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법소녀 복직합니다에서 또 좋았던 건 주인공과 아로아의 미묘한 관계를 내용 중간중간에 섞었다는 점입니다. 은퇴합니다에서는 아로아의 존재가 주인공을 구원해주는 사람이자 믿을 수 있는 동료 같은 느낌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둘의 관계보다는 핵심을 이루는 주제가 뚜렷하게 있었기에 1편에선 관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편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한 듯 주인공과 아로아 둘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약간은 유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저를 두근거리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주인공들 간의 복잡 미묘한 관계성이기에 복직합니다는 이 부분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보다 복직합니다가 더 마음에 들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두 권의 책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아무래도 마법소녀이기에 주인공들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악역으로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사실 완전한 악은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소설을 읽을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저와 같은 여성이거나 비슷한 또래의 나이일 때 미묘하게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SF 소설이라면 또 다를 수 있지만 마법소녀 시리즈는 현실에 어느 정도 붙어있는 내용이기에 같은 성별의 비슷한 나이대의 인물들을 보며 그들의 심리에 공감하며 읽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악역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예 완전히 악인으로 나와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캐릭터를 반기는 사람도 있고 악인에게도 서사가 부여되어 어떤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작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법소녀 시리즈는 따지자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시간의 마법소녀도 모든 것의 마법소녀도 결론적으로는 자신을 혹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합니다. 다만 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영향이 좋은 쪽이 아니게 될 때 악역이 되곤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완전한 악역보단 사연이 있는 악역인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는 설정을 더 반기는 쪽입니다. 아무래도 저의 사고 흐름이 그래서 이를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유로 다른 이에게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곧바로 분노와 짜증을 표출하기보단 내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며 잠시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매번 정답이 될 순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 내 감정을 참는 것처럼 작용해서 몸에 차곡차곡 쌓여 나를 해치게 만드는 도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생각의 흐름을 유연하게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 나의 감정을 모두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해낼 것, 나와 가까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고 싶은 태도입니다. 악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는 마법소녀 복직합니다를 다뤄보았습니다. 37화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게 신경을 썼는데 부디 그렇게 되었길 하는 바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건 언제나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고 감동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팟캐스트를 듣고 책이 너무 궁금해져서 읽게 됐는데 이게 또 인생책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종종 상상하곤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요즘 저도 몰랐던 제 모습에 대해 자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가까운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한 번에 바뀔 수 없음을 알지만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삶의 난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럼에도 지지 않고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모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